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항상 경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암기와 주입식 교육 속에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고요. 친구들을 이기고 발밑으로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은연중에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하던 친구보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학교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놀기만 하던 저 친구는 운이 좋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는데 나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월급쟁이구나. 그저 운 좋은 게 최고야.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육 속에서 그저 혼자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를 풀고 좋은 성적만 받으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혼자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만 자란 아이는 회사에 취직하면 혼자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기를 바라고 고속 승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깐 일을 해보면 자신은 그저 회사라는 큰 조직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혼자 밤을 새워서 작성한 보고서는 내가 아닌 팀장의 이름이 붙어서 결제가 떨어집니다. 혼자 열심히 일만 하는 나보다 인간관계가 좋고 윗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평판이 좋은 동기가 먼저 승진하고 승승장구합니다. 누군가는 분명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나를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맥이나 부당한 청탁, 불공정한 관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2명 중 한 사람을 승진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은요, 혼자 일만 합니다. 팀원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상사들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습니다. 평가는 혼자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은 일은 적당히 하는데 팀원들과 사이도 좋고 상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팀 저 팀 여기저기 교류도 많고 사람을 잘 챙길 줄 압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면 평가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현실에서는 2명 중 누가 승진을 할까요? 회사라는 큰 배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과 협업이 중요하고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갑보다는 을이라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장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서로 돕고 이끌어가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남을 먼저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마다 세상은 좀 더 살만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야근하는 팀원의 일을 도와주거나 생일을 챙겨주거나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부장님의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이 쌓이면 분명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아오고요. 당장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평판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승진이나 다른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을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경제지표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전부 확인하고요.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의 노력이 여러분께서 부자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돕고 이끌어가면서 성공으로 모두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및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양호하게 발표되었었죠. 중국의 지표를 봤으니 오늘은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주식 및 채권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번 지표 설명을 들으셨던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설명드리는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기업의 구매관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성한 지표입니다. 이들에게 신규 수주, 잔량, 수출, 수입, 생산, 재고, 고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근거로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무엇보다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IT 버블 및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발 부채위기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이전에 미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먼저 하락하는 이런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 시기인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먼저 50 이상에서부터 하락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죠. 그림처럼 주식시장이 폭락이 발생하기 이전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연속적으로 둔화하고 50 수준에 근접하면 주식의 매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지난 5월 2일 발표된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2018년부터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지표이기 때문에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불안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지표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원인을 확인해 봐야 되고 또한 매도의 타이밍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은 약간 위험한 구간이고 만약 다음 달에도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연속 하락한다면 위험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타이밍이죠.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다른 중요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볼 지표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인데요. 매주 발표되고 지난주 동안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주식시장에 선행하는데요. 그림의 검은색 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고 붉은색 선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난 2001년 IT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시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경기 둔화도 왔고 주식시장에 폭락도 왔죠. 이에 따라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미국의 산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때는 주식의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과연 이 지표가 주식시장에 선행하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확대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2007년 말 박스권을 유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07년 12월 처음으로 박스권을 넘어서 급증을 합니다. 자, 이때 다른 폭락을 예견하는 경제지표들을 함께 살펴보면 2007년 6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매도의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표를 잘 확인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2007년 말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을 텐데 이 시기에 매도했다면 아주 좋은 시점에 주식을 전부 매도했겠죠. 5월 23일 23만 건으로 발표되었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직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입니다. 미국의 전체 고용 중에서 증감이 심하고 월별 변화가 심한 농축산업을 뺀 매달 취업자 수의 변화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증감 지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요. 박스친 1991년 미국 저축대부조합에서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2001년 IT버블 폭락,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폭락하기 이전에 벌써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벌써 미리 감소했던 것이 보이시죠? 신규 취업자 수가 선행하여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서 주식시장의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자, 그림 보면 현재 2019년 신규 취업자 수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난 5월 3일 발표된 미국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26만 3천 명 증가로 적정한 수준입니다. 매달 20만 명 이상이면 상당한 호경기이고요. 증가율이 혹시 둔화되면, 그래서 0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상이 생기는 것인데 아직 그런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이 지표 또한 폭락을 상당히 잘 예견했죠. 자, 그림을 보시면 1991년 그리고 2001년, 2008년 등 주식시장이 크게 폭락하기 이전 먼저 실업률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면 지난 5월 3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3.6%로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상승하는 움직임도 없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면 정말 선행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먼저 2007년 5월부터 미리 상승하던 실업률은 2007년 10월부터 확실히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구간에 다른 지표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충분히 좋은 타이밍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중요 지표인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둔화되고 있음에 따라 폭락을 알 수 있는 다른 지표인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 지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둔화되는 반면 고용 지표들은 아직 충분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다음 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추가 둔화되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매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더 빠짐없이 다음 영상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